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네, 알트코인을 중심으로 펌핑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아직 비트코인의 추세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올해 산타 랠리는 오는 것인지 오늘도 비트코인 상승을 위한 중요한 포인트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의 3대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3대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12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측치를 크게 하회를 하면서 하락의 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미국의 3대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산타랠리가 올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훈풍이 돌아오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꾸준히 매수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지난주에 평단가 106.6K에 5,262개의 BTC를 또 추가적으로 매집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폭발적으로 계속해서 비트코인 물량을 늘려나가고 있고 현재까지 무려 44만 4천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격 흐름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순유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이 순유출이 되었는데요. 1월에 출시된 이후로 가장 큰 규모의 1일 유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5월 1일에 5억 6,400만 달러가 가장 큰 기록이었는데 이번에 6억 7,190만 달러의 순유출이 나오면서 1일 최대 유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5거래일 연속 순이익 흐름도 깨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금요일에도 2억 7,700만 달러 정도가 순유출이 되면서 이틀 동안에 대략적으로 1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유출세는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이 순유입으로 언제 전환할지 그런 부분들을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 순유출과 더불어서 가장 우려 섞이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일단은 지금 IBIT 블랙락에서도 순유출 흐름들이 관찰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피델리티에서 가파르게 순유출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블랙락이 OTC 마켓에서 거래를 하는 반면에 피델리티는 거래소에서 바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바로 가격에 직격탄을 날린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피델리티의 흐름들이 언제 돌아올지 이런 부분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주에 이틀 동안에 큰 규모의 순유출이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일주일 전반을 두고 봤을 때는 역시나 순유입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순유출의 흐름들을 갖다가 비트코인과 같이 이어가면서 18거래일 연속 순유입 흐름을 갖다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에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순유입세를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지털 자산 펀드의 순유입 유출 흐름도 11주 연속으로 순유입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굉장히 좀 미약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순유입으로 마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 순유입이 일어났고 XRP에서도 순유입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솔라나와 전체적으로 여러 자산을 담아놓은 멀티에셋에서는 순유출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비트코인 가격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돌아와야 된다. 이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결국은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반등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수요가 들어와야 됩니다. 매도세 대비로 더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움직임들이 원활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주체들의 어떤 흐름들을 온체인 지표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은 매도세를 내고 있는 것은 장기 보유자들입니다. 장기 보유자들이 계속해서 가파르게 물량을 던지면서 지금 시장에서 그 물량들을 받아낼 수 있는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흐름들을 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이 CDD 지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CDD 지표는 코인 장기 보유자들이 오랜 기간 보유하던 코인을 거래하거나 혹은 사용했을 때 그 수치들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것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코인들이 가파르게 매도가 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런데 이 매도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레이테이커 볼륨을 한번 보시면은 그 가파른 매도세가 조금은 흐름이 꺾였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음수 영역에서 머물면서 이 강력한 매도세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세가 돌아오기 위해서는 미국발 수요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역시나 미국발 수요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을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강력한 매수의 흐름들이 이 코인베이스에서 비롯되었는데 지금 음의 영역에 떨어졌는데 다시 또 마이너스의 움직임들이 더 깊어지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뭔가 확실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단기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결국은 중요한 구간에서 바이더딥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것이 지금 현재 대세 상승장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단기 보유자들의 SOPR 지표가 1을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세 상승장 구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단기 보유자 SOPR 지표가 1을 하회하는 경우를 매집 구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가격이 하락 추세로 계속해서 흐름을 이어가게 됐을 때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가면서 바이더딥 물량들을 가지고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비중 있게 바라보아야 되는 바이더딥 구간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전체 큰 흐름에서 이 SOPR 지표가 1을 하회했을 때 매집하는 전략은 늘 유효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까지는 이 가격이 하락을 하더라도 이 SOPR 지표가 1을 경계로 해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이번에는 하회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조금 더 신중하게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는 바로 시장의 공포감이 얼마나 많이 팽배해 있는가입니다. 공포감이 커질수록 늘 반등 가능성도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공포가 크게 상승한 상황입니다. 지금 굉장히 이 감정 지표들이 크게 하락했는데, 이 얘기는 시장의 공포감이 굉장히 많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나 지난 2개월에서 3개월 동안에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이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 합류한 이 신규 거래자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미실현 손실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공포감을 겪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리테일 투자자들이 공포와 감정에 따라서 매도하기 시작을 했을 때 고래들과 상어들은 이제 때가 됐구나 하고 매수세를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지만, 지금은 조금 더 조정 국면이 길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고래들이 시장의 공포감을 자아낼 때 사용하는 전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매도세를 통해서 한번 크게 하락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청산에 의해서 한번 크게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나서 패닉 셀링이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하락세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때 고래들이 유입이 되는데, 고래들이 공포감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이 상황들을 계속해서 또 지속시키는 전략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은 그런 국면에 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해 보입니다. 네, 그럼에도 암호화폐 시장은요, 지속적으로 성장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암호화폐 보유자가 얼마나 크게 성장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정말 월등한 수준으로 상승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갑의 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보면은 비트코인이 27%, 이더리움은 47%, 테더는 무려 66% 상승을 했고요. XRP도 28%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이 시장은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 구간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 주황색으로 표시된 구간인데요. 현재 85.6K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가격이 하락을 하더라도 요 구간의 상단을 지켜낼 수 있다면은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지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알트코인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주춤하는 사이에 알트코인들은 어제 많은 펌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53으로 다시 50을 넘겼습니다. 그동안에 43에서 대략적으로 47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지금 53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자본이 또 일시적으로 알트코인을 향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과연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산타 랠리가 올 것인가에 대한 여러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3대 지수가 반등하면서 주식시장에서는 뭔가 크리스마스 랠리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훈풍들이 약간씩 불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전환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다소 여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산타 랠리 관련해서 코인게코에서 재밌는 자료를 제시를 하고 있어서 그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의 흐름을 한번 추적을 해봤는데요. 크리스마스 전후 일주일 기간을 봤을 때 크리스마스 전보다는 크리스마스 이후에 상승의 흐름을 가져가는 경우가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의 흐름에서 크리스마스 이후 기간에 총 10번 중에서 8번이 상승의 움직임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딱 2번밖에 없고 모두 다 플러스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거기다가 대선이 있었던 해를 한번 살펴보면은 10.56%와 10.02%로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운영하는 라이브 스터디에서 오프라인 강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게스트 분께서 시뮬레이션을 또 돌려보고 집계를 해봤는데 이 8번에서 가장 크게 상승의 움직임을 나왔던 날을 하루 뽑아보면은 12월 26일이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승부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장을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것이 이 산타랠리는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에 더 집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0번 중에서 5번을 상승을 했는데 전체적인 알트코인은 8번을 상승을 한 거죠. 이 얘기는 알트코인에 더 자본들이 집중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선이 있었던 당시에 비트코인의 흐름을 한번 보면은 2020년에는 오히려 비트코인이 더 큰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알트코인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승의 흐름들을 보여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리플의 CTO이죠. 데이비드 슈워츠가 100배라고 하는 포스팅을 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10배 버블이라고 하는 이 게시물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커뮤니티에서는 XRP 가격이 10배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추론이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의중은 무엇인지 앞으로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더리움 펀더멘탈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더리움의 시간이 돌아와야지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랠리는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 레이어2가 1061만 개 활성 주소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활성 주소가 꾸준히 증가하는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주일 만에 10.67%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레이어2를 중심으로 해서 펀더멘탈의 어떤 큰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지금 이더리움의 여러 펀더멘탈 지표들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거래에 대한 어떤 시장의 관심도가 늘어나고 있고 펀드 보유량도 꾸준히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더리움의 펀더멘탈이 강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더리움의 어떤 본격적인 랠리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랠리를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인 알트코인 대세장이 문을 열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중요한 이슈들 몇 가지 살펴보고 기술적인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헤드라인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양자 컴퓨팅이 발전하면서 비트코인 보안에 위협적이고 폭발 기다리는 시한폭탄이다. 이렇게 공포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0년 내에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 보안 아키텍처를 무용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비트코인이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은행 같은 경우는 규제, 방어 메커니즘, 고객 보호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컴퓨팅 파워가 강력할지 개별 은행들의 보안 능력이 강력할지를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더 월등하게 높으면서 더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논리들을 펼치면서 계속해서 공포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와일드 웨스트, 지금 기관들이 진입을 해가지고 제도권화된 자산이 되었는데 미국 개척 시대의 황량한 서부 같다는 무려 한 7년 전, 8년 전이나 통했을 얘기들을 아직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가야 할 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만큼 이렇게 공포감이 조성된다는 것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FBTC, 피델리티 상품에서 굉장히 많은 유출량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공포감을 자아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표에서 블랙락에서도 순유출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랙락의 IBIT가 코인베이스로 828BTC를 입금을 했는데 이거는 지난 11월 8일 이후로 첫 입금이다라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시장의 단기적인 공포감들이 커졌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헤지펀드입니다. 지금 헤지펀드 비중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봤을 때 45.3%이고 투자 자문사들이 28%인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현재 투자 자문사 비중이 33%로 헤지펀드 비중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도 투자 자문사 비중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굳이 투자 자문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금융기관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내년에 규제에 대한 완화들과 더불어서 비트코인의 더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지게 됐을 때 기관들의 많은 포머들에 의해서 더 많은 순유입량들을 기록을 하면서 강력한 수요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CBD 지표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매도벽은 110K에 유지가 되고 있고요.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보시면은 갈색 고래가 계속해서 관망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색 고래가 언제 돌아올지를 촉각을 곤두세워야 됩니다. 지금 보라색 고래 같은 경우는 꾸준히 매집의 움직임을 이어가다가 이 구간부터는 매도의 움직임을 보였고요. 반대로 이 빨간색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다가 여기서 매수를 하고 나서 관망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바이더딥의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물량 자체는 일정 부분 반등을 했다가 다시 흘러내리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방향키는 갈색 고래가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들이 조금 더 거치고 이 갈색 고래들이 유입되는 흐름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2평선과 그리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 형성되었던 상승 채널의 이 하단 채널을 갖다가 하방 이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22평선과 이 채널로 다시 한번 회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22평선이 98K에 형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미션은 가격이 98K 상단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하락을 하더라도 지금 52평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 구간을 일시적으로 하방 이탈했는데 다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93.9K에 위치하고 있는 52평선 상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을 갖다 완전히 하방 이탈하게 됐을 때는 현재 구간은 90K와 그 하단으로 87K까지도 열려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까지 이탈하게 됐을 때는 85K 부근에 있던 앞서 보여드렸던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 구간까지도 아직까지는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구간들을 완전히 돌파하고 지지를 받았을 때 추세가 전환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지금 일정 부분 가격이 반등을 한다라고 해서 추세가 전환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세가 전환돼서 98K에서 지지 테스트를 받고 나서 다시 반등에 성공할 때는 정고점인 108K에 도전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전히 매도세가 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RSI 상으로 봤을 때도 매수보다 매도세가 더 위에 있는 50을 하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중요한 지지 구간을 하방 이탈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추세선과 그리고 지지선을 하방 이탈해서 장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주일 동안에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불안한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지지선을 갖다가 이 저항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고 내려오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구간들을 또 뚫고 올라가는지 여부들을 확인하면서 시장의 대응 전략들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숏 포지션과 롱 포지션 한번 살펴보시면은 지금 롱 포지션이 92.4K에 또 직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숏 포지션 같은 경우는 96.7K에 형성되어 있는데 만약에 고래들이 이 구간을 먼저 또 청산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추가적으로 하락 추세들이 이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청산을 당하게 됐을 때는 87K까지도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흐름상에서 그 구간들을 주목하시면서 가야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시장의 추세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고래들이 방향성을 또 이 방향으로 잡게 됐을 때는 깜짝 반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장의 어떤 흐름들이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는 매수 매도세가 굉장히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추세가 전환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가격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